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05명, 인구 절벽이란 말 실감케 하는 수치죠. 오래전부터 저출산 대책 정부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뭘까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 문제 좀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에 제가 합계 출산율 1.05 얘기했는데 올해는 뭐 더 떨어질 거라고 하고 혼인 건수도 지금 역대 최저치라고 그러죠? 뭐 이게 상관이 있잖아요. 사실 네. 혼인과 출산은 지금 맞물려 있으니까 이 9월 출생아 수가 26,100명으로요. 전년도보다 13.3% 줄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3만 100여 명에서 지금 4천 명이 감소한 수치인데 2017년 12월에 2만 5,100명에 이어서 1981년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지금 낮은 수치고요. 9월 출생아로는 네, 그래서 가입 여성 한 명당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이 합계 출산율이 3분기에 이제 0.95명으로 1년 전에 1.05명에서 0.1명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올 2분기에도 0.97명에 이어서 지금 이게 연속 분기 이 한 명을 밑돈 것인데 이 추세로 가면요, 우리 지하철 타면 이제 노약자석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없어지고요. 어린이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귀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상 지금의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긴 합니까? 이 출산율을 앞으로 올려야 된다는데 동의는 해요? 아니면 지금도 경쟁 치열하니까 인구 좀 줄어도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배종찬 본부장? 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문제라고 인식은 해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걱정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노력은 있느냐, 이건 큰 문제일 수가 없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 산부인과에 부인도 없고 아이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00여 년 후인 2115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네네. 네. 이 국책연구기관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리서치의뢰에서 지난 6월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보면 인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3명 중 2명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65.8%였고요. 인구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감소했으면 좋겠다. 그래 경쟁도 덜 치열할 테니까 라는 응답은 이 고작 10.6%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는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동의하는데 내가 결혼해서 애 낳을 생각은 별로 없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인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지금 워낙 적게 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빅데이터 상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일단 결혼에 대해서는 2013년도는 긍정 반응이 64%, 그래도 이제 긍정이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부정 반응이 오히려 더 54%로 높게 형성이 되는, 그래서 2016년도에 이미 50%로 긍부정이 똑같아졌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는 아마 부정 반응이 60%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은 전망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감성 키워드인데 2018년도, 2016년도 둘만 비교해 봤을 때 뭐 사랑, 좋다, 행복하다가 당연히 1, 2, 3위는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도 들어서면서 좀 안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거부하다, 뭐 혐오스럽다, 소용없다 같은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는 그런 게 없었고, 16년도는 그래도 뭐 스트레스다, 힘들다, 걱정된다. 이건 사실 뭐 2016년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결혼은 사실 뭐 힘들고 또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혐오스럽다, 거부한다 같은 표현은 없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결혼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표현이 나타난 거는 이미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사실 뭐 이혼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과거에는 불행했기 때문에 이혼했다면 지금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이혼한다. 가슴이 너무 쓰린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결혼에 대한 긍정 부정 반응이 오히려 부정이 더 높은 걸로 역전됐다는 거는 사실 좀 충격적이네요. 그래도 나는 결혼이 좀 꺼려지지만 결혼은 좋은 거라는 이런 식의 인식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군요. 뭐 좋다라는 인식은커녕 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냥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럽고 거부한다. 그렇죠. 거기까지. 네. 정관장님께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인기 프로그램 중에 결혼은 아름다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그런 말을 진짜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결혼을 거부하는 요인은 뭐라고 나와요? 빅데이터에? 데이터상에서는 결혼과 거부 관련돼서 표현되는 가장 많은 표현이 출산입니다. 출산.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거부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돈과 육아 문제가 있는데 다 결국에는 출산과 관련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출산, 돈. 그렇죠. 네. 다 일단은 우리가 출산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돈 문제가 가장 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 결국 집이 가장 큰 문제로 데이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도 집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실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발표하고 돈도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 여론조사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부가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이 국민들에게는 와닿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부의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절반이 넘습니다. 53.6%는 도움이 안 됐다. 도움이 되었다는 이 여론도 의견도 46.4%가 되기는 했는데요. 정작 미혼입니다. 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와닿아야 결혼을 할 수 있는 바로 미혼자들인데 미혼자들은 10명 중 6명 이상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도 미혼자들이 정부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적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별로 유인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최재원 이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교육도 그렇고 양육 지원을 정말 효과적으로 해줘야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또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이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이런 것도 적지 않을까 싶은데 예컨대 조사할 때 남편이 할 일은 돈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직장 또 바깥일을 해야 된다. 이 여자는 아내는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일이긴 한데 실제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가 10명 중 7명에 가까웠고요. 그런데 적지 않은 비율인 3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런 일은 여자가 해야지. 내가 남자가 바깥에 일하는 사람인데 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문제는 60세 이상에서는 이 아내는 가정, 남자는 바깥일 무려 50.5%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반이군요. 네네. 60세 이상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젊은 층일수록 그런 생각은 거의 없어지겠죠. 네, 이 20대는 90.1%가 이런 생각에 동의 못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신세대의 마음을 좀 받아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또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입니까? 네, 이 질문도 이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일을 하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절반이 넘었거든요. 52.4%, 동의한다가 47.6%인데 젊을수록 이 여성이 일보다는 가정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보면은 마치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안 일은 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직장 일을 하고 있는 엄마들한테도 가정 일은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집안 일만큼은 양성평등이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결혼이 좀 싫다 보니까 비혼 내지는 동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빅데이터 상에 그런 게 나타납니까? 이미 뭐 동거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들어서 긍정 반응이 부정 반응을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결혼이랑 완전 반대군요. 그렇죠. 53%요. 결혼은 부정 반응이 앞섰는데 그렇죠. 동거는 긍정 반응이 앞섰다. 네, 작년까지는 그래도 동거가 부정 반응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예. 비혼, 결혼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긍정 반응이 50%로 높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올해 또 높게 또 긍정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동거에 대해서 감성 키워드를 살펴보면 원한다, 좋다, 인정하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올라옵니다. 전부 긍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비혼에 대해서는 뭐 좋다, 희망적이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동거나 비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거부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니라 예. 특히 20대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약간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상에서 보여지고 있었어요. 네. 사회적 인식도 변하는 것이 과거에는 동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문화도 동거를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현실로 인정하는 분위기긴 한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거를 한다고 해서 꼭 아이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이 순수 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동거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원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 보이고요. 방금 지적하신 동거한다고 애를 꼭 낳는 건 아니다. 그런데 비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의 언급량은 늘어난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동거나를 하다 보면 사실 아이를 낳을 기회가 또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혼외 출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되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혼 출산이란 표현으로 바꾸면서 뭔가 그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이 아이가 출산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낳는 거 꼭 결혼이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게 동양 문화권이라서 네. 이 주로 서양 국가인 OECD 평균 이런 걸 보면요. 비혼 출산이 전체 출산의 거의 한 50%씩 되고요. 네. 근데 우리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인식이 문제가 있죠.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핏줄을 커요. 워낙 또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 있으니까요. 동거 출산, 비혼 출산이라고 해서 왜 핏줄 중시 안 하는 겁니까? 중시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가정이 아니다는 인식이 여전히 또 강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정부가 이 출산율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아직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여론조사상 앞으로 정부는 어떤 정책을 좀 펼쳐야 한다는 그 바람이 제일 많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원 이사도 결혼한다고 해서 꼭 아이를 놓는 것이냐 낳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가 무려 85%였고요. 이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응답은 15%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독려하는 그런 문화. 왜냐하면 가임기 여성이 이제 결혼해야 또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조사 결과처럼 출산 양육에 대한 좀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혼인 지원 정책보다는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압도적으로 원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정부가 결혼몰이로 가는 건 물론 결혼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 출산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이 결혼을 무작정 장려하는 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서 누가 더 노력해야 하느냐, 누가 더 그 주된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설문도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한 답은요? 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의 역할 책임 가장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45.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였을까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육아에 있어서 그다음은 그다음에 기업이었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이 아내가 책임이 크다라는 그동안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7.4%에 불과했습니다. 네. 뭐 남편이다 아내다는 좀 그 다른 문제인 것 같고 1등이 정부, 2등이 기업, 3등이 지역사회. 이 공적인 영역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역시 정부의 책임을 많이 절감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정책은 아직은 효과를 별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로군요. 그러니까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이 지금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 시대에도
독신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혼자의 이 연령대에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도 뭐 독신세는 없지만 기혼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는 있어요. 그렇죠. 약간 간접적이긴 하죠. 예. 근데 지금 장려 정책이 잘 시행이 안 된다면 저는 그 반대적으로 안 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독신세?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부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정부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독신세 걷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신세를 걷기 전에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독신세를 걷으면 그건 거의 최악의 경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정책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출산과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양육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들어서 출산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큰 문제 해결의 수목인 거는 저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통제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 자주 들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 울음소리를 본따서 응애해요.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유행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더 불행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래도 지금 저출산은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부가 좀 더 역할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력을 보여야죠, 정부가. 여기까지 합시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